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. 저희가 이제 권역별로 21대 총선 판세 분석 한번 여쭤보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 조금 짧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제주, 호남 지역인데 호남부터 좀 보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좀 보면 20대 총선, 지난 총선 때는 국민의당이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3석밖에 못 얻었고요. 오히려 새누리당이 2군데에서 의석을 얻어서 정운천, 이정현 두 사람이 그렇습니다. 의석을 가져갔던 결과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. 조금 짧게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많이 다르죠. 거의 대부분의 의석을 민주당이 석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.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,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 이에 따라서 동반해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. 대부분 다 50% 가까운 이상의 지금 지지율들을 보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민생당 후보들이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민생당에서는 각 지역에서 아예 민주통합당은 거의 후보를 몇 군데 내지 못했습니다. 거의 10군데 조금 넘는 수준밖에 못 냈고요. 민생당에서는 그래도 뭐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또는 유성엽 의원, 황주홍 의원 이런 그래도 지역에서 인지도와 뭐 전국적인 명망이 있는 그런 의원들이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한 6명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.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은 그분들도 지금 꽤 많은 격차로 벌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요.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국면이다. 그런데 또 막상 선거 막판으로 가면요. 그동안의 지역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안해서 뭐 일부는 생활할 가능성이 저는 아직은 있다고 봅니다. 대신에 지금은 민주당이 사실상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 뭐 무소속이 지금 약간 이기고 있는 군산의 김관영 의원이라든가 노광규 순천 뭐 후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요.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호남 지역은 민주당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진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.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. 평화민주당이 싹쓸이한 적이 있거든요. 저는 현상이 나오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. 하나는 이낙연 정세균 효과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호남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그 호남 민심이 작용된 게 아닌가. 이게 또 민생당의 마케팅에도 좀 이용이 되고 있어요. 왜냐면 오죽하면은 왜냐면 이낙연 총리를 내가 전 총리를 대통령 만드는데 우리 민상당이 앞장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먹히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그만큼 대권 후보를 갖고 있느냐 안 느냐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호남 선거에서는 보여주는 거고요. 관전 포인트는 과연 민생당이 비례대표 정당 득표를 몇 퍼센트 할 거냐. 그게 아마 오히려 이제 지역구보다는 이 비례대표 쪽에서의 그런 부분으로 옮겨가고 있는 부분도 물론 이제 지금 뭐 여론조사라는 거는 현재 스냅스탄이나 불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아마 이번에는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강하게 돌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정치와 정령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김홍국 대진대 개공교수,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. 네.